한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3명을 꾸짖었던 적이 있었거든? 네.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식당에 찾아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들을 내쫓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? 뭐라고 했어요?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와. 2021년에 경북 포항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. 중학생 5명이 같은 또래 친구인 A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아주 끔찍한 일이었지. 이 사건으로 A양은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 치료도 받고, 학교까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거야. 물론 경찰은 이 집단 폭행에 가담한 여학생들에게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. 그런데 이 5명의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만. 구속영장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았어. 그 이유가 뭘까?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피해자 아닐까요? 지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폭력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? 네. 아니야. 촉법 소년이었던 거야. 아, 촉법소녀. 촉법 소년이요? 지혜도 아마 뉴스에서 본 적 있었을 거야. 촉법 소년이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들을 뜻하거든. 그렇다면 이 소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될까? 그냥 간단하게 봉사를 하거나 나이가 좀 어리니까 벌을 약하게 받지 않을까요? 바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같은 보호 처분만 받게 되는 거야. 한마디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는 일은 없다는 거야. 선생님, 나이는 다 똑같은데 왜 딱 한 명만 촉법소년이 된 거예요? 그 친구들보다 그 아이가 생일이 느렸던 거야. 만 14세 미만이라고 했지. 네. 촉법 소년에 해당했던 그 학생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4세 미만에 딱 걸린 거야. 지혜는 어떤 생각이 드니? 피해자는 조금 억울하고 아쉬웠을 것 같고 맞아. 자, 그러면 왜 우리가 촉법소년이라는 걸 만들어서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, 네.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불러.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벌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게 취지인 거야. 근데 아까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그것도 벌인 거 아닌가요? 그치,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소년 보호 처분은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는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. 즉, 전과자라는 그야말로 낙인이 찍힌 채 사회에 나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지. 아, 그렇구나. 그럼 다른 나이대는 어떻게 불려요?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는 범죄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범죄 소년들은 보호 처분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. 단, 이 범죄 소년들 역시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성인들보다는 처벌의 강도가 약한 게 사실이야.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없고 15년형이 최대인데다가 가석방도 성인에 비하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지.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? 뭔데요? 만 10세 미만의 학생들은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,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포함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. 그런데 최근 들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 거 알고 있니?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. 그 이유가 뭘까?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? 맞아. 바로 그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지. 물건을 훔친다거나 폭행을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살인, 강도,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.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어. 한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3명을 꾸짖었던 적이 있었거든? 네.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식당에 찾아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들을 내쫓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?
뭐라고 했어요?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거야. 이렇게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과연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 학생들에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 점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야. 최근에 영국에서는 엘리법이라는 게 생겼거든? 엘리법이 뭐예요? 2019년에 17살 소년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.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인 이 가해자가 선고받은 형량은 고작 1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거야.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이 형량이 말도 안 된다면서 캠페인을 벌였고 소년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피해자의 이름을 딴 엘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. 이 법에 따라서 소년 살인범의 최소 형량이 징역 12년에서 징역 27년까지 상향이 된 거지. 우리나라도 사실 촉법소년 범위를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.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면은 또 그 충분한 이유가 있긴 하거든.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강력범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했던 미국이나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었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결과가 없어. 따라서 연령을 낮추는 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다는 거지. 이런 의견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의견이기도 해.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지 교육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 말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?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 범죄를 저지르는 횟수가 좀 줄지 않을까.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정에서 먼저 배우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정에서 먼저 크고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먼저 부모님께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천천히 알려주면 학생들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구나. 네. 정말 좋은 생각이야.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 금지와 재판 전 보호 관찰 등의 임시 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어. 결국 소년법 문제는 개개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그리고 또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문제인 거야. 피해자들을 보듬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? 그렇지, 맞아. 너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볼게. 네.